헬릭 스미스를 보겠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틀 동안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임상 3상 실패라는 제목의 뉴스가 제일 위에 보이네요. 실패? 왜 실패라고 이렇게 뉴스에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자극적으로 오로지 이제 기사만 이제 조회수만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바이로메드 헬릭 스미스가 기존의 바이로메드라는 명칭으로 거래가 되었었고요. 이후에 헬릭 스미스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번에 임상이 나왔던 제품은 VM202DPN이라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치료제, 기존에 치료제가 없었고요. 단지 신경병증 진통제 요법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헬릭 스미스 바이로메드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 요 부분을 보기 위해서 IR 자료 요건가? 예. 설명회가 있었죠.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열리는 동안 지금 내용은 헬릭 스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PPT 했던 내용을 제가 다운받은 거고요. 임상 DPN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입니다. 임상 3-1 500명 배정을 했고요. 그 중에 433명이 270일 동안 추적 관찰 종료를 했습니다. 이 병용 약제 보시면은 리리카와 뉴런틴이 있는데 요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품들입니다. 요걸 사용한 사람이 249명,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251명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은, 자, 플라시보가 있죠. 위약이에요. 위약이고 엔젠시스를 맞은 사람입니다. 요걸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위약군과 엔젠시스 군이 있습니다. 요걸 맞은 사람이 164명, 엔젠시스가 336명인데 중도 탈락 빼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여기 방금 보여드렸던 270명, 270명이 아니고 270일 동안 추적 관찰 후에 433명이 남았다 라는 건데, 안전성, 유효성 있었고요.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임상 3상이 완료된 다음에 락업된 데이터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번부터 보겠습니다. 위약군 환자, 그러니까 가짜 약을 맞은 환자 혈액에서 엔젠시스가 검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VM202, 그러니까 엔젠시스를 맞은 환자에게서 엔젠시스를 맞아서 이제 DNA 남아있는 수치가 기대치보다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요게 왜 플라시보에서 VM202 엔젠시스가 나왔는지 혼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만 맞아야 되고 B만 맞아야 되는데 A도 맞고 B도 맞고 다 섞여서 맞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500명이 들어가서 중도 탈락하고 450명 정도가 남았는데 얘네들이 A 시험지와 B 시험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섞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섞어서 받았는지도 이거는 이제 나온 DNA만 확인하면 되겠죠. 여하튼 그래서 플라시보 맞은 사람은 효과가 있었고, 이제 진짜 약 맞은 사람은 효과가 임상 이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왔던 거랑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왜곡됐다. 그래서 요 내용은 임상 3-1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상 3-2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예, 이런 거는 크게 볼 건 없고, 자, 보면은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성. 자, 9개월, 12개월 장기 추적 관찰 결과 직접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주사 부위의 이상 반응을 한 건 제외하고는 모두 경미했다, 괜찮은 정도였다.
그리고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요 뭐 혼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야기할 것이 없고, 자, 결론. 요 부분을 보면은 이후 3상은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선해서 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 거다 라는 거고, 자, 유효성 분석 요 밑에 정리되어 있는 게 있네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유효성을 파악하고 다음 임상 디자인과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비록 환자들 분석한 것이 선별하는 작업 때문에 시판 허가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끝난 다음에 뭐 어떻게든 내용을 조금 더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 제가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임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위약만 맞아야 되는 사람과 진짜 약을 맞아야 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약을 섞어서 맞았다. 그런데 안전성 면에서는 이 환자들이 주사를 맞았을 거 아니에요. 별 크게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약이 유효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능 면에서는 주사가 섞여서 맞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임상 2상과 3상에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3-2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미국 허가를 받고 예정된 기간 안에 미국 시판 허가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임상 실패입니까? 여러분, 이게 임상 실패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게 임상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라젠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임상 중단 권고 받은 다음에 하루 이틀 3연속 하한가가 나온 다음에 쭉 빠지고 있죠. 이게 왜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임상 3상 중단한 다음에 향후 임상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제네렉스로부터 팩사백을 인수할 때 1800억을 주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임상 2상에서 부러진 애를 갖다가 3상 가겠다고. 그 1800억 가지고 와가지고 임상해서 다시 라이센스 아웃 하겠다고 하는 건데, 2500억 3000억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거 어디다 갔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열받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선 미칠 노릇이죠. HLB 볼게요. HLB는 말 실수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주 개떡락을 쳐맞았잖아요. 아시죠? 하한가 나왔죠? 장중에 이제 뭐 저기 여의도에서 기업 IR 한다고 떡락 맞고 3일째 된 날 살아났다가 쭉 빠졌어요. 중간중간 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뭐 된다 안 된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전반적인 생존율도 중국에서 임상했을 때보다 데이터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악영향을 보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다음에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결과 아직 나온 거 아니다, 니네 기다려라. 8월 5일에 발표를 했어요. 요거 우리 유럽 종양학회 가가지고 발표할 거다. 그게 언제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 내일 모레예요. 내일인가요? 이제 지금 9월 26일이니까 내일이죠. 요거 발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여기선 지금 보이시죠? 얘가 그림 그려놓은 게 이제 하한가 맞은 거니까 여기서 물려 매수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 없이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여하튼 요 매물대를 돌파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시도는 2차례 나왔으나 이후에 돌파는 못했어요. 여하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HLB도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오늘 FDA하고 이제 프리-NDA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여하튼 간에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기대감이 없어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게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헬릭 스미스 볼게요. 2연속 하한가 나왔습니다. 물론 내일도 하한가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팔아야 되나요? 지금 여기는 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걸 왜 팔아요? 물론 투자 기간이 예상 기간보다 좀 장기화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HLB처럼 바닥을 다진 다음에 재차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임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지만 그때까지는 다시 반등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서는 이거 지금 오늘 하한가에 물량이 240만 주가 물려있는데 내 거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하실 때가 아니고 저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기대감이 살아날 때 그때 내가 재차 수익은 못 봤더라도 본전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겠다 라거나 이제까지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임상 기다려보고 나 그때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그때쯤에 다시 한번 매도 기회 봐서 수익 청산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에 이게 물려있는 부분으로 내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면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가라앉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투자 기간이 길어졌지만 나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요걸 종목을 좀 잠시나마 잘 지켜보시면 반응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말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혹시나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혹시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럼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오픈을 해서 지금 한 8분 정도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서로가 정보 공유하고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새는 어떤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공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